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좀 인상 깊게 읽은 글이 있어가지고 그거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 벤 요스코비츠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라는 분이 쓴 글을 이렇게 봤는데 내용은 스타트업에 대한 내용인데 좀비가 아닌 바퀴벌레 스타트업이 되자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대충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내용이겠구나 라고 이제 짐작이 가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성공을 위해서 도약하려고 하는, 그리고 도약을 위한 준비를 다시 좀 힘든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은 글이라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회사를 이제 스타트업 창업을 했을 때는 당연히 누구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창업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이제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까지 나아가야지 라고 계획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창업하게 되는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외부 환경과 그런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사업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티기만 하자, 딱 이 모드로 가는 게, 투자들도 일반적으로 어떤 스타트업에들이나 아니면 이제 투자 업체에 대해서 그 회사의 지금 상태는 어때? 그래서 지금 완전히 좀비가 됐어,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왕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되지 말고 어떻게든 살아남고 생존을 넘어서 그 다음 스테이지를 넘보려고 하는 그런 바퀴벌레가 되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마침 제가 예전에 전 직장에서 VC로서의 저의 첫 투자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조이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지금 채널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채널 코퍼레이션 분들이 원래도 그렇지만 인터뷰 기사에서도 자신들은 테헤란로의 바퀴벌레다,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는지 막 이야기도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길게 한번 풀스토리로 드릴게요. 그래서 마침 생각나고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글을 썼던 저자는 이제 초창기에 회사가 이제 굉장히 그 닷컴 버블 시기 때 이제 만들었는데 어려워지면서 이제 사스 프로젝트 관리 툴로 전환하면서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견뎌냈는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사업 자체에, 그러니까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그게 좀 이제 정지가 돼버렸지만 계속 이제 가동을 그나마 이제 표면상으로만 유지하는 그런 좀비 스타트업과 가혹한 환경에서도 이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환경도 변화하고 사업 모델도 바꾸고 여러 가지로 버티려고 하는 그런 바퀴벌레 스타트업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서, 좀비 스타트업은 계속 제품과 시장에 이제 적합성 없이 돈만 탕진을 하는데, 바퀴벌레 스타트업은 어떻게든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현금을 창출하고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을 친다라고 하면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바퀴벌레 스타트업이 되기 위해서 살아남았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예전에 한번 리뷰했었던 하드싱이랑도 되게 비슷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비용 감축을 반드시 해야 되고, 안타깝게도 이제 저성과자라고 하면 그런 분들 위주로 이제 내보내는 이런 인력 감축이 반드시 좀 필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나가는데 이거는 꼭 필요하진 않고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불필요한 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그런 거 구독 취소하고, 급여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좀 현금 상황과 맞물려서 타이트하게, 이제 특히나 경영진 급여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버티기 위한 비상 모드를 돌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회사의 핵심 되지 않는 그런 비용이라면 웬만하면 아웃소싱이나 저비용으로 다 돌리면서 버티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까 좀비와 그 바퀴벌레 스타트업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그냥 버티게 되면 이제 좀비 스타트업인 거고, 아니면 그냥 정말로 다 정지한 상태로 그냥 쭉 유지하는 좀비 스타트업일 수가 있는데, 바퀴벌레 스타트업은 이 와중에도 기존 고객 유지를 어떻게든,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그나마 유지를 해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인 그 고객 지원이나 성공 기능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자기 서비스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본질을 잃는 순간 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어떻게 유지를 할까, 어떻게든 그 와중에서 없는 환경에서도 개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고, 이거 벤 호로위츠가 하드싱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나마 강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고, 거기에서 이제 인력 10명을 떼가지고 별도의 팀을 없는 환경에서도 꾸려서 이것만으로라도 한번 개발해보자 라고 했던 내용이 되게 중첩되면서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단순화할 수 있는 만큼 단순화하고 집중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집중을 하고, 더 이상의 이제 뭐 과잉 개발 같은 건 아예 다 없애버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채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집중이 필요한데, 어떻게든 고객 그 없는 와중에서도 유지하게 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적합한 고객이 어딘지 다시 재정의한 다음에 그 고객의 이제 층에 집중을 하고 단일 영업 채널에 집중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저 같은 이제 VC는 좀 와닿는 내용이 있는데, 투자자, 직원, 고객, 그리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과 지나칠 정도로 소통을 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원래 힘들수록 더 그 이야기는 좀 어떻게든 좀 개선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싶고, 아니면 그 힘든 상황을,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좀 피하고 싶을 텐데, 그럴수록 현재 상황을 대해서 어떻게든 더 얘기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것도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직원들과 지금 회사가 이렇게 위기다, 그 위기를 과연 우리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극복한 사례들이 한두 개 사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베크롬비 같은 경우에도 그 패션 브랜드죠. 굉장히 이제 힘들었었는데 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금 위기, 거의 망하게 생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를 CEO 분이 직원들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와, 우리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라고 딱 집중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불과 머지않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내부 구성원들과도 그 자기가 왜 힘들고 우리가 그나마 이 상황에서 집중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과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회사는 이런 비상 플랜을 가동했고 최소한으로 이렇게 버티면서 펀더멘털을 어떻게든 조금씩 유지하거나 나아가기 위한 다음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고 있다라고 성실하게 공유를 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혹시 도와줄게 어떤 영역이 있을까를 같이 고민을 그나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소통을 해라, 이거는 굉장히 좀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가능한 이제 뭐 서비스들, 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뭐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현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장 좀 접근을 해봐라 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하드싱이랑 좀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만큼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가장 또 진리처럼 좀 일컬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결정도 여러 가지로 그 위기 상황에는 더 많은 결정 사항과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데, 그럼에도 자기가 최선의 선택인지 확신이 없더라도 굉장히 신속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른 결정을 내리고 실수는 이제 복귀하면서 인정하면서 투명성 유지하면서 기민하게 적응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진행했었던 직전 라운드보다 훨씬 뭐 가치가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간신히 그 파밸류로 유지하는 브릿지 라운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어떻게든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버티면서 불경기로 힘든 시간에 어떻게든 버티면서 위기를 또 극복한 사례들이 스타트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과 왜 나한테만 이렇게 주어진 걸까,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상황을 과거에 이제 성공적으로 극복했었던 이런 분들의 사례나 아니면 또 그 전의 사례들을 참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하면서 나도 이 상황을 유연하게 버티고 어떻게든 극복하고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조금씩 그 만족하고 성공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의 이런 힘든 시기를 버텨가는 스타트업에게는 좀 가혹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확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기를 버티면서 잘 나아갈 때 참고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히 공유를 또 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뭐 아베크롬비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채널 코퍼레이션의 사례도 차차 이어서 또 한번 잡아서 풀스토리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